네, 결정 글로벌 이슈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9월 소비자 물가지수 0.2% 정도 상승 보였고요. 그다음에 AMD에서 차세대 AI 칩 MI325X 공개 들어갔고, 스텔란티스에서 북미 시장 부진으로 경영 교체 들어간 것, 그다음에 버크셔에서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 10% 이내 축소 들어간 것, 이렇게 네 가지 메인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미국 9월 소비자 물가지수 0.2% 정도 상승 보여줬는데, 최근 들어서 이제 뭐 CPI, PPI 다 낮은 수치 값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연준이 목표하는 그 지표 방향성으로 계속해서 가고 있는데, 일단 소비자 물가지수 8월 0.2% 상승하고 나서 지난달에도 0.2% 정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전년 대비 2.4% 정도이고 21년도 이후 가장 낮은 상승률이기 때문에 연준 입장에서는 다음 달에 금리 인하할 여지가 만들어진 상태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우려하던 지표는 아직 안 나왔다. 다만 금리 인하를 실질적으로 하고 나서 처음 나온 지표는 아니기 때문에 제대로 이 영향을 받지 못한 지표죠. 그래서 10월달 기준 지표가 실질적으로 11월 금리 인하 여부의 결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 다음에 AMD에서 차세대치 AI 칩 MI325X 공개 들어갔고요. 엔비디아가 아니고 AMD입니다. 그래서 AMD 같은 경우에는 엔비디아 잡기 위한 전략을 적극적으로 내세우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AI 칩을 공개한 상태로 보시면 되겠고, CPU EPYC 5세대를 함께 공개를 해서 서버 시장에서도 인텔 겨냥한 공세 들어갔다. 최근에 이제 인텔이 확실하게 약세를 좀 보이고 있죠.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AMD가 또 치고 들어가서 GPU뿐만 아니라 CPU 쪽에서도 강하게 시장 점유율을 빠르게 점유하려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AMD 자체가 방향성은 잘 잡고 있는데, 문제는 이제 인텔이나 엔비디아를 완전히 상회할 만한 기술력을 내세우지는 못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사실상 AMD가 아직까지는 주가 영향을 그렇게 탄력적으로 받고 있지는 못하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스텔란티스 측에서 북미 시장 부진으로 경영적 고치에 들어갔는데, 사실 스텔란티스 우리나라에서는 그냥 모르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죠. 우리나라에 이렇게 차가 있는 것도 본 적이 없고, 근데 일단 북미 시장 겨냥해서 이제 차량들을 계속해서 판매하려고 진행을 했었지만, 실질적으로는 시장 점유율에 그렇게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버크셔 SOE에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 지분 10% 이내로 축소되는 건이 있었는데, 사실 이제 버크셔 SOE 같은 경우에는 워렌 버핏 사후를 서서히 이제 준비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워렌 버핏이 거의 뭐 평생에 걸쳐서 가장 밀던 금융주 중 하나가 뱅크 오브 아메리카였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많은 지분을 갖고 있었고요. 네, 전체에 대비해서 매도에서 지분 10% 이하로 줄이면서 기존 7월에도 이제 매각을 계속 진행했었고, 이런 식으로 이제 개별주에 대한 모멘텀을 최대한 축소시키고 본인들의 모멘텀은 가능한 ETF 같은 느낌으로 가져가려는 모습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버크셔 SOE 같은 경우에는 2조 5,600억 원 규모 엔화 채권 발행해서 일본 주식에 대한 추가 투자 기대감 커지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사실상 이제 저평가된 국가들로 아예 넘어가서 플레이를 하려는 모습까지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일단 전일장 기준으로 약보합 부분 보이고 있는데, 뭐 그렇게 큰 지표로 보시진 않아도 괜찮고요. 다만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록 발표되고 나서 이후의 기조가 계속해서 시장 자체가 금리 인하를 추가로 기대하기가 좀 쉽지 않다 라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습니다. 네, 다만 연준 파월 의장 같은 경우는 강하게 좀 인하를 추진하려는 모습을 아직까지 텐션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적어도 이제 1회 가량의 금리 인하는 추가로 진행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상